안녕하세요. 허락한입니다. 오늘은 원소기호 50번 주석 티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소기호 50번 주석은 라틴어 스테눔에서 파생됐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은과 납의 합금을 의미했는데 4세기부터 주석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주석은 흰색 납이라고 불렀고요. 주석의 원료는 주석석인데 색깔이 투명하고 적색을 띠는 갈색이라고 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났는데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한자로는 이제 석이라고 그러죠. 가지고 세금에다가 그 다음에 시울 이자를 붙여서 쉽게 늘릴 수 있는 금속의 뜻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녹는 점이 상당히 낮죠. 231.93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석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보면은 청동기에 보면은 청동을 동하고 그 다음에 주석으로 만들죠. 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은 기원전 한 700년경에 윈난성에서 주석을 채굴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주석은 잉카의 산 성체인 마추픽추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청동기를 쓸 때는 구리를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5% 정도를 갖다 합하면 청동이 이제 생성되는데, 이게 그러면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 뿐만 아니라 작업이 더 쉽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 있어서 철기 전에 이제 청동기를 썼다고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계곡의 사람들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청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보시면 아마 산업훈장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석탑훈장을 받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석이 돌석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석할 때의 석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1등급이 금탑이고요. 은탑, 동탑, 철탑, 석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데 비싼 거가 이제 1등급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은 3등급이 동인데 주석은 이제 5등급이죠. 그래가지고 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처음에 제정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현물 가격으로 했을 때는 구리보다 가격이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주석을 많이 우리가 옛날에 썼던 것들은 팀플레이트, 양철이죠.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통조림에 있는 깡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철판에다가 주석을 입힌 거를 이제 보관 용기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더 한 60년대, 70년대면은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로봇 같이 지금 일본 말로 해서 브릿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양철로 해가지고 태엽을 돌려주면은 움직이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서 보게 되고요. 최근에 있는 거는 제가 한번 사봤더니 양철은 아니고 함석이더라고요. 아연 도금판. 아마 양철판이 아연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걸로 바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이야 이런 거 갖고 놀지 않죠. 그 다음에 한 것들이 이게 뭐냐면 고양이인데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양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루프를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텐데, 보시면 영화에서도 보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옛날 영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왔던 영화고 저도 봤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철북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팀플레이트, 그런 양철판들이 이제 주위에 많이 사용되는데 아마 지금은 이런 용도로서는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은 뒤에 있는 양철 깡통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보면 틴맨이라고 영어로 해서 이제 그런 옐로우 블링 로드를 갖다 같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과거에는 이런 양철로 해서 주석이 우리 생활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였던 이유는 역시 내익성이 좋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시험에 보통 아연 도금이 나와서 철을 갖다가
아연으로 도금했을 때는 어떤 스크래치가 났을 때 아연이 철보다 이온화 경향에서 낮기 때문에, 비하기 때문에 아연이 자기가 부식이 되면서 철을 보호한다. 그래서 희생 방식이란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석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주석은 되려 철보다 귀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스크래치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석이 되려 보호되고 철이 녹아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많이 사용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양철로 된 그런 펜스라든지 그다음 통조림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험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술사 시험 문제 아마 제가 봤었던 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보시면은 이제 가하고 나 4번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보면은 두 가지 타입을 했을 때 어떻게 철강에 대해서 부식과 방식 작용을 할 것인지를 설명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에는 징크가 되어 있죠. 역시 철보다 비한 금속. 그 다음 나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게 틴, SN입니다. 가지고 보면 아연하고 그 다음에 주석은 서로 다른 방식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주석이 많이 쓰이는 것은 도금에서 대부분 그 전자 쪽입니다. IT 기기가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용이 증가 중인데 특히 그 부드럽고 그 다음에 연성이 있고 융점이 낮기 때문에 납땜하는 데 좋아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는 그 섭동부의 적합성이 유효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슬라이딩 하는 거, 마찰되는데 이제 윤활성을 주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산업에서는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비행기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익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보면은 지금 사용량을 보면은 납땜이 약 52%예요. 주석이 쓰이는 곳에. 그래서 18만 8천 톤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합금원수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합금원수라는 건 청동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양철, 도금, 여기서는 전자로 들어가는 도금이라든지 그 다음 양철에 들어가는 도금을 갖다가 구분해놓진 않았는데 여기 한 16%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많이 쓰인 거는 전자 쪽에서 이제 납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납땜을 하기엔 땜납이 있는데 보시면은 주석하고 납의 비율이 한 60대 40입니다. 요즘은 또 그 다음에 로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납을 갖다 집어넣지 않는 경우에는 주석에다가 소량의 구리 또는 은이 첨가된 형태로 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부드럽습니다. 가지고 보시면 오른쪽에 한번 그 도금층의 경도에서도 사용했던 그림인데 이제 비커스 경도로 봤을 때 보면 주석은 납 다음으로 딱딱합니다. 결국은 정말 무르단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야금학적으로 만드나 정기적으로 도금을 해서 만드나 그런 경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캔에도 사용하니까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7000계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드랄루민 같은 경우에는 비커스 경도로 했을 때 한 150 정도가 나오는데 주석 도금의 경우에는 거의 한 150 이하입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표에 이제 적어놨는데 광택 주석 도금이 약 40에서 60. 그다음 알칼리 도금 무광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에서 한 7 정도로 되어 있고요. 반광택 주석 도금에서는 14에서 16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우 부드럽습니다. 경도가 거의 뭐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경도가 없다고 봐야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점이 231.9도로 났기 때문에 브레이징, 납땜 등의 접합 기술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거 보면은 이제 231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주석을 갖다 옛날에는 납을 집어넣어 가지고 합금을 만들 때는 183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납을 집어넣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소를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뒤에서 말씀드린 위스커의 문제도 있지만은 용점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워낙 가전제품이라든지 반도체들은 그런 것들 많이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내열성에 견디기 위해서 납땜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주위에 있는 부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낮은 그런 용점의 주석 도금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땜은 고체 그 사이에다가 납을 녹여가지고 액상에 납땜을 하는 건데 지금 실은 납땜하지만 납은 안 들어가 있고요. 요즘은 봤을 때 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비교적 융점이 낮은 그런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로스 규제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납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납프리, 레드프리가 쓰이고 있는데 테이블을 보시면은 일단은 기존에 쓰던 주석이 63%, 그 다음에 납이 37%인 경우에는 용점이 한 18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은을 넣는다든지 은하고 카파 그런 것들을 해서 온도를 갖다가 주석의 용점보다 낮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자, 비스머스를 넣었을 경우에는 가장 용점이 낮아지는데 납땜할 때 또 리플러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지금은 합금 원소를 많이 안 넣고 보통 한 1%에서 5% 정도의 합금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도금에서는 위스커가 문제가 되죠. 위스커라는 거는 원래 그 고양이의 그런 동물들의 수염을 얘기해요. 날카롭게 나가 있는 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스커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긴 하지만은 보통 주석이 유명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주석에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연 도금에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위스커는 코수염 또는 동물의 수염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요. 이것들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이게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PCB에서 관찰된 그런 위스커인데요. 이게 계속 커져가지고 일단 이거 전자미역으로 나왔지만 요즘은 거의 회로 간의 간격이 적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회로하고 닿아서 쇼트가 되면은 일단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옆에 있는 것들하고 해서 회로 간에 이제 위스커가 성장돼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지하는 것은 아마 관련 산업에 있는 분은 다 아실 거고 보면 도금 공부할 때 보면 리플로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주석 도금이 생겼을 때 여기 있는 응력 때문에 이런 위스커가 생기기 때문에 250에서 300도씨로 해가지고 약 1시간 정도 열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부 응력을 갖다가 완화해 주겠죠. 아니면은 소재하고 주석 도금 사이에 니켈 같은 레이어를 한 2마이크로 정도 깔아준다든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카파 베이스에 니켈을 깔으면은 그런 것들이 방지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 도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비스무트, 은, 아연 등을 집어넣어 가지고 위스커를 방지하는 도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의 하나로서 아까 말씀드린 주석 도금이 있죠. 그래가지고 주석 도금에서 인체에 해가 적다. 그러니까 통조림통에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무기 주석은 독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산에 대해서 내익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유기산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음식에서도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주스라든지 콜라의 pH가 낮아요. 그다음에 통조림, 지붕, 용기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따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보면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철보다 주석이 귀한데 노블한데 통조림 깡통으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렇게 된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 녹아나더라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 뭐 인체에 해는 없겠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좀 역사가 깊고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런 음료라도 맥주캔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석을 쓰는 걸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거긴 뭐, 그 다음에 뭐 콜라는 어떨까? 또 음료수마다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 포도 주스하고 오렌지 주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금속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챕터를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윤활성, 그러니까 뭐 섭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섭동성 그러면 사실 좀 한국말로도 좀 와닿지가 않고요. 영어도 상당히 좀 슬라이딩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 다음 섭동이라 써놓고서 한자로 읽어도 한자라면 못 읽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습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일단은 여러분 마찰이 있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런 피스톤 헤드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했을 때 계속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처음에 제품을 납품해서 처음에 시동 걸 때까지의 그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색깔이 좀 은은하고 그래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여러분들도 박물관으로 가 보시면은 주석으로 만든 제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술병이라든지 그 다음 잔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럴까 유기산에 강하다든지 그런 인체에 해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색깔들이 일단 장식하는데 많이 좀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뛰어난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주석 도금은 매우 부드럽고 연성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용점이 낮죠. 그 다음 납땜성이 우수하다. 인체에 해가 적다. 그 다음 유기산에 대하여 내성이 우수하다. 섭동 부품의 적합성이 우수하다. 장식성이 우수하다. 이제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아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방청하는 데서 아연 같은 희생 방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경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천둥으로 닦으더라도 이제 찰과상 스크래치를 갖다가 입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는 사용을 못하죠. 자체가 용점이 231.9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피막이 용해돼 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석 도금에 대한 맛보기고요. 주석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주석 도금을 통조림에 사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도 주스라든지 오렌지 주스라든지 다 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금속들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말씀드린 위스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연 주석에서 이제 그런 주석에서 위스커가 나오는 거를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아연에서 나오는 위스커에 대해서 좀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